제목이 까다로운 권리 분석을 끝내놓고 했는데, 이거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경매의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2012 타경 3752 해갖고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76번지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로 경매가 나온 건데, 감정 가격이 1억 2,500짜리가 8,7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9%까지 떨어진 게 아닙니다. 70%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게끔 한 건데, 제가 강원도 강릉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에 강릉시의 남항진동이라는 곳은 이 강릉항 바로 밑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 강릉 사람들이 가는 해수욕장에 있는 펜션 부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보다 가격이 더 가지만은, 여기 지금 제가 할 때는, 이거 갔을 때는 2012년도잖아요. 지금 2023년도니까 약 9년 전이죠. 9년 전에 여기에 바닷가 근처에 땅값이 펜션 용집은 약 150만 원 정도가 거래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 196평이라 그러면 거의 감정 가격 정도가 한 1억 5천 정도는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걸 낙찰 받아서 판다 그러면은 1억 한 2, 3천 정도 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감정 가격이 얕게 됐다는 걸 제가 고향 땅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70%대로 입찰 들어가게끔 하고 제가 골라서 우리 수강생들에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으면 여기가 어디야? 강릉항이죠. 혹시 강릉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 가보신 적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가는 항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요 밑으로 남대천이 흐르고 거기에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어 쭉 내려오면 여기가 남항진 해변이에요. 남항진 해변이고, 요 밑에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된 것, 이건 숲이 아니고 그 뭐야, 그 군부대 그 뭐라 그러죠, 체력 훈련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휴가 들어오고 그런 곳이 여기인데, 여기 남항진동에 여기 도로변 옆에 있는 펜션 부지 정도의 땅이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겁니다. 이 바깥에 바닷가에 있는 이 땅, 여기에 있는 가게, 커피숍이나 횟집은 이 당시에 한 300에서 400만 원 갔었던 그런 땅이고, 한 필지 들어온 데서는 한 150만 원 정도 갔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바닷가고, 바닷가에 있는 도로고, 여기 요 필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뭐야?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현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으면,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게 스마트 국도 정보를 받아보면 요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가 지적주상 도로입니다. 지적주상 도로인데 실질적인 도로가 없죠. 실질적인 도로는 이쪽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는 다르게끔 된 겁니다. 여기 입구에 보시면 이 땅이 이렇게,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는 여기 있고, 지적도상 도로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는 도로가 없이 이쪽으로 도로가 다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돼 있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다닐 수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의 땅인 겁니다.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 현황 도로가 접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매각 물건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적된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고, 여기는 보면 지적된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는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땅인데 여기에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죠. 우리 땅으로 가운데로 질러서 바닷가로 가는 곳은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있는 이 땅들은 한 4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가는 거고, 여기 하는 뒤에 있는 여기 해변 민박 같은 것이 있죠. 이런 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런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것이 190평이 지금 1억 2천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게 매각 물건입니다. 땅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이 이 땅. 요 땅에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가운데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있어 갖고 요렇게 요 땅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거는 지적조항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물 관리등이 없는 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이 땅을 한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해변 민박으로 있는 이 집에 있는 그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손주 애를 업고 제가 여기 땅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 땅이 경매로 나왔기에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설명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 땅, 이 또 도로, 이거 도로 아닙니다. 이 땅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땅 맹지니까 맹지인 거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에 보시게끔 되면 아까 보시게끔 되면 이 땅이 이 도로가 이 사람 거죠. 이 집 거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맹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수경매의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죠. 이 땅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모든 땅에는 건축법 44조에 어떤 땅이든지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는 거야 안 한 거예요? 제가 공개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건축법 44조에 보면 모든 땅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데 밑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밑에는 이게 뭐죠? 아니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는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 이겁니다. 이 남항진이라는 이 동네가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1962년도부터 만들어진 동네인데 1962년도 이전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는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동네가 만들어졌던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 제가 담당자들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마을 안길.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다음 달에 토지개발 완이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2고 그 다음이 이제 도로에 대한 강의인데 도로에 대한 강의 때 마을 안길이 뭔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 뭔지 건축법 44조에 있는 출입에 지장이 뭔지를 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갔더니 이분이 나오셔서 이건 내 땅입니다. 이거 맹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분하고 다툴 일이 없죠. 아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권리 분석의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특수 경매에서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는데 다음 주에도 현장 답사를 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집이 좀 형편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법정 상고도 안 무섭고 다 무섭지만은 제가 낙찰받은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것은 이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는 걸 웬만해서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에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백만 원, 한 돈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 벌어보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그 사람이 나 500만 원 안 주면 못 나가. 어렵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는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두 번째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한테다가 이분한테 물어보고 아 그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당진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는데 시골집이 있는데 문 대문 다 잠궈놓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나중에 가봤더니 빨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빨래가 있다 마당에다 빨래를 걸어놨다는 얘기는 거주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폐가 같은 거에 무슨 빨래를 걸어놓은 사람이 있나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반드시 이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많이 압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 전에 경매가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경매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공장 다니는 사람인데 밤에만 와서 거기서 자고 갑니다. 낮에는 공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경매로 나왔더니 그 집이 왜 가서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누가 살아요 저기? 저희가 원래 무당이 살았는데 무당이 신전 꾸려놓고 살았는데 한 3개월 전쯤에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아마 그대로 있겠죠? 무당만 이사 갔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누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나고. 그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없다는 뜻이죠. 아, 이게 없구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면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 땅 가운데로 이게 현황도로가 지나가 있죠. 이게 제가 특수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걸 낙찰 받으려면은
도로를 막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죠. 그럼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도로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막아요? 못 막아요? 네. 왜 막을 수 있고 왜 못 막아요? 우리가 이 현황도로를 가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있어요. 아니, 가장 우리가 현황도로를 보고 지적사 도로 이렇게 현황도로를 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은 이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예요. 원래 개인 땅이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을 안길이라는 곳은 개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그 마을 안길이에요. 근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죠. 그거는 반드시 사용선하고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도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땅은 누가 관리해요? 관리 누가 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뭐 누가 해 하기는.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포장을 누가 했느냐 그러고 그다음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수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하수도 받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놔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놨다 하는 얘기는 관리자가 누구야?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마을 안길로 충분히 담당자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특수경매 기본을 지금 설명드리긴 100%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땅을 가서 권리분석을 하고 해볼 때에 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보라 이런 얘기. 누가 포장을 하고 배수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해 보면은 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건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가봤더니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자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을 때 그 개인의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땅 주인과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수 경매에서 현장을 답사를 갔을 때에 먼저 주에도 갔지만 다음 주에도 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갔을 때 건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땅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 배수는 어떻게 돼 있고 수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쓰고 있냐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야지. 아 이런 도로가 내가 땅 주인의 상수로서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도로가 있구나. 아 이 도로는 틀림없이 내가 이거 사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해서 가봤을 때 이 땅은 막을 수가 있고 이 땅은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이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법정상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상권이라는 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상권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았었으면은 그러다가 후에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자, 땅 주인과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냐는 얘기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한테 가서 건물 주인이 판사님 이 땅 옛날에 내 거였었고요. 건물 이거 내 겁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없는데 이거 내 겁니다. 한번 판사님이 그래 네 거야? 그러면 주장만 해야 돼? 입증도 해야 돼? 그럼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뭘로 입증을 해요? 뭘로? 그렇죠. 건물 재산세를 낸 걸로 가지고 이것이 뭐야? 내가 이렇게 이 건물에 재산세를 냈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판사님이 그 사람을 건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땅 주인이 누구든지 이 건물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마지막 권리 분석인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시청 재산세과로 가야 되죠. 제가 시청 재산세과를 갔습니다. 가서 이 남항진동 여기에 번지수를 대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그건 왜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기 위해서 재산세를 내는 거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과 관계없는 제3자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는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법정 상권이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고 입찰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쫄라야 돼, 패야 돼? 쫄라, 패?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매로는 어느 거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담당자가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일어나더니 그 맨 뒷좌석에 있는 좀 높으신 분한테 갔더니 뭐라고 했더니 들어오셨어요? 저분하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아까 똑같이 얘기를 했죠.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는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건 뭐 하려고 알아보시는데요. 법정시한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는 그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경매로 나올 때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 똑같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가 모니터를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하고 의자 이렇게 내주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모니터를 딱 돌려주고 자판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법에 그런 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자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누가 얼마인지는 필요 없고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죠. 번지수 몇 번이라고요? 몇 번째? 거기에 건물분 재산세 내는 거 없습니다. 그건 법정상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비밀법에 의해서 누가 얼마 내는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라도 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내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재산세를 내는 게 있다고 할 때는
거의 법정상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은 거지? 권리분석 다 끝났으면 뭐가 남았죠?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뭘 실수를 했냐면 감정 가격이 1억 5,500인데 저는 이것이 팔면은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는 1억 9천 정도는 가는 거 알고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내가 1억 5천 정도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수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았으면 이거 1억 2천 써요. 1억 2천5백 뚫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야 뭐가 건물 있지 도로 가운데서 잘려 있지 지적성 없는 맹지 도로 있지 야 이건 누가 들어오겠나 9,500 쓰세요. 했더니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건데 제가 그때 딱 실수했던 게 뭘 실수했냐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그 청구한 것이 여기가 춘천 무슨 저기 뭐야 저축은행이가 그렇거든요. 저축은행에서 지금 청구를 얼마 했죠? 1억 2백 했죠. 그러면 청구를 1억 2백 했으니까 지금으로 연체 이자로 치면 1억 2천으로 늘어났겠죠. 지금은 뭐 낙찰 받은 게 3% 이상은 안 됐지만 그때는 17.5%였으니까 1억 2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인데도 자기네들이 담당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자기네들 수익을 못 받을까봐 근데다 전화를 갖고 바닷가에 이렇게 좋은 땅 있고 법정상 걸 없고 도로가 이렇게 돼서도 건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낙찰 받으라고 다 해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을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가장 제가 특수 경매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